안녕하세요, 서우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미궁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미궁의 원래 실제 이름은요, 그냥 미궁이 아니라 라비린토스라고 불리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바로 미노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테세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미궁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보기 편하게 관계도로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우스와 에우로페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 사랑을 하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노스입니다.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사랑 이야기는 제가 별자리 1탄에 찍어놨으니까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노스가 어떻게 왕이 됐지? 하시면 에우로페가 아스테리오스라고 하는 크레타 섬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크레타 섬 어딨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붉은색 원이 아테네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긴 모양의 섬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이곳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미노스는 양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테리오스는 죽게 되고요. 아스테리오스의 실제 아들들과 함께 왕위 계승을 놓고 경쟁을 하던 시기에 미노스가 나는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해서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이쁜 소를 내려주신다면 제가 그 소를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포세이돈이 미노스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미노스의 엄마 에우로페가요, 포세이돈의 손녀뻘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노스가 그 황소가 다시 바치려고 봤더니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를 앞으로 계속 종자 번식을 시켜서 우리 나라를 번창시키겠다라고 해서 포세이돈한테 다른 황소를 바치게 됩니다. 이에 포세이돈은 격분을 하게 되고요. 어쭈 이것 봐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미노스가 헬리오스의 딸 파시파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헬리오스도 제가 별자리 1탄에 찍어놨으니까 태양의 신 헬리오스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노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파시파에한테 아까 만들어 보내준 황소 있잖아요. 황소, 실제로는 흰색 황소입니다. 황소랑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시파에가 이 황소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모든 걸 잘 만드는 그런 사람한테 목각으로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몰래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황소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파시파에가 들어가서 이 황소와 사랑을 나누고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얼굴은 황소, 몸은 사람인 괴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너무 사람을 잡아먹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이 미노스 왕은 이 미노타우루스를 어디다 감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든 잘 만드는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미노타우루스를 숨겨두고 가둬놓을 곳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바로 미궁인 라비린토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궁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노스의 아테네 점령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미노스는 파시파에와 결혼을 했고요. 원래 부인이었죠. 결혼을 했고 이때 안드로게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미노스가 아테네를 공격할 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게우스가 죽은 이유가 숨은 이야기를 아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이 안드로게우스가 황소한테 찔려 죽게 되는데 이거를 시킨 사람이 바로 아테네의 왕이었습니다. 그 스토리 잠깐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요, 안드로게우스가 잡으려고 했고 뿔에 찔린 황소가 지금 사진 보시는 그 소였습니다. 바로 파시파웨. 엄마가 사랑에 빠졌던 그 소였어요.
그 소가 아테네 옆에 있는 마라톤의 평원에 있던 거예요. 왜 그 소가 거기 있지? 좀만 하더라도 크레타 섬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숨어 있다고요. 바로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에서 10과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찍어놨어요. 그 과업 중에서 6번째 과업이 헤라클레스가 크레타 섬에서 이 황소를 잡는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크레타 섬에 가서 이 황소를 잡아다가 왕한테 보여주고 이 황소를 아테네 옆에 있는 마라톤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왕, 자 잠깐 사진 보시면요, 아까 동그라미 있던 가운데 동그라미는 아테네고요. 그 위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평원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군이 지고 아테네가 이겼다는 것을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알려줬다는 그 마라톤 평원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 황소를 풀어놨고요. 이 황소가 풀어져 있으니까 아테네의 왕은 아이게우스가 있었는데, 이 아이게우스가 안드로게우스가 이제 그 미노스의 아들인데 아테네에 와 있었어요. 야, 이거 니네 황소잖아, 니네 잡아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드로게우스가 알았어 하고서 잡으러 갔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노스는 감히 내 아들을 죽게 네가 저 황소랑 싸우게 시켜? 해서 이걸 명분으로 아테네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우선 미노스는요, 아이게우스 아테네 왕을 압박하기 위해서 동생의 나라, 동생 이름은 니소스고요. 동생 나라 메가리를 먼저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메가리를 쳐들어갔는데 너무 점령이 힘든 거예요. 한 달 동안. 왜냐면 니소스의 머리 가운데에 주황색 머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주황색 머리가 있으면 점령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니소스의 딸 스킬라가 미노스의 모습을 보고서 반해서 아버지의 머리,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를 주황색 머리 한 올을 자르고, 그 잘랐기 때문에 미노스가 메가리라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스킬라 얘기는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미노스가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버려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튼 메가리를 점령을 하고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너무 튼튼한 성에서 얘 이길 수 없을 건가? 막 너무 오래 버티니까 하고 있을 때 미노스의 왕이 아버지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한테 기도를 했고, 제우스가 그 문을 닫고, 성문을 닫고 있던 아테네의 성 안에다가 병을 옮겨서 아테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항복에 대한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매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9년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골라드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과 처녀 7명씩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미노스는 크레타 섬으로 와서 조공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 처녀 7명과 청년 7명은요 미궁에 있는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서 이 미궁으로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나쁜 행위 때문에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가 이제 미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미노타우스를 이기고, 이런 스토리는 요거까지 말씀드린 2탄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고 숨어있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미궁이 이런 거구나 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궁 스토리 첫 번째 편이었고요. 크레타 섬의 전설 미노스 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던 문명을 우리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탄 테세우스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궁금하시잖아요. 과연 미노타우로스 어떻게 이길지, 그 다음에 다이달로스, 이카루스, 이런 얘기들을 2탄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